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부검의 소견서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말로만 듣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현 집권 세력을 위해서 부검 결과를 악의적으로 지금 외부에 공개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지금 이병철 씨의 사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만약에 사인에 문제가 없이 병사라고 하더라도 그 병을 일으키게 된 데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죠. 경찰이 발표한 것은 1차 부검 소관이에요. 왜 경찰이 발표했냐면 워낙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자살이냐 아니냐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1차 소견을 봤을 때 외상에 의한 자살이나 또는 타살의 흔적은 없다라는 게 검찰의 1차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소견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원이고 이런 분이 그 유력 정치인하고 어떤 소송 과정에 둘러싸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가끔 정치인들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걸 정치 공세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야당의 대표께서 이걸 뭐 간접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좀 명예훼손에 관련된 거죠. 김은혜 의원이요, YTN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녹음 파일이 풀린 시점에 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해서 논란이니까 이 녹취 파일이 회자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 파열로 추정된다 이런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모텔로 들어서는 한 남성이 벽을 붙잡고 잠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건 더 힘겹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모 씨로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은 대동맥 박리와 파열,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입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가수 부검 소견을 강조하며 야권을 향해 망자의 죽음을 이용해 흑색 선전에 나섰다라고 반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개인의 불행한 죽음까지 악용해서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상상을 했던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인 거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어쨌든 이재명 후보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랑 이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뭐 유족들이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압박을 받았고, 대체로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병철 씨도 갑자기 죽었던 데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돌아가셨겠어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이재명 후보 측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좀 과도한데. 부검을 하면요, 단순히 그냥 그 절개해보고 현상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신체 기관들을 전부 표본을 떠요. 그리고 약물 검사도 다 하고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부검의 소견서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말로만 듣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현 집권 세력을 위해서 부검 결과를 악의적으로 지금 외부에 공개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지금 이병철 씨의 사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만약에 사인에 문제가 없이 병사라고 하더라도 그 병을 일으키게 된 데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또는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병철 씨는 또 다른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것을 어떤 의혹을 조작한
사람이다 해서 고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아니. 모략을 한 거고 그것도 무고예요. 소위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마치 이재명 후보가 뭔 돈을 줬니 받았니 이 지금 누구도 돈을 주거나 받은 당사자들은 없어 여기에. 없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있어. 이 대화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도 매우 억울한 거예요 지금. 억울하긴 뭐가 본인은 억울해요. 가만히 있는데 돈을 줬거나 받았다는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이병철 아니야. 씨가 잘 한 달에 몰라서 걸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원래 범죄의 단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사하면 될 문제인데 수사를 안 하잖아. 아니 들어보세요. 정말 아파서 지병에서 죽었건 아니면 심적 압박에 의해서 죽었건 이 죽음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뭔 관계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게 네. 딱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란 건 뭐냐 하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의 이익을 얻은 김만배 씨가 그중에서 100억 원을 쌍방울 주식회사로 돈을 넘겨준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쌍방울의 많은 사회이사 내지 법률 고문들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 후보자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과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인 중에 유력한 역할을 한 분이 그 쌍방울로부터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거든요. 그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확인이 된다면 뇌물 사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바로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거짓말했지. 이재명이가 돈을 20억을 뭐 어디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녹음을 했어요.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 있다. 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비용 대납 문제는 변호사비 대납 비용 문제는 우리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이미 그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그때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저는 이낙연 캠프에 있었으니까 다 해명 내용을 들었었고 이병철 그냥 아니라고 했죠. 아니요, 그냥 그 아니라고 자세한 하니까. 그 내용을 그 금액을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까 했어요. 돈까지, 금액을 다 설명을 했고. 금액까지 재산 그게- 변동까지 아니, 자세히 근데 자 설명해. 일단은 근데 그거를 나중에 검찰 고발을 하셨으니까 검찰 수사에서 나오면 검찰은 그대로 뭐 하지 하는 거고요. 않는데 뭐. 이병철 씨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권리당원으로 우리 당에 적극적으로 10년간 활동해 오셨던 당원이었다고 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발표한 것은 1차 부검 소관이에요. 왜 경찰이 발표했냐면 워낙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자살이냐 아니냐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1차 소견을 봤을 때 외상에 의한 자살이나 또는 타살의 흔적은 없다라는 게 검찰의 1차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소견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원이고 이런 분이 그 유력 정치인하고 어떤 소송 과정에 둘러싸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가끔 정치인들은 책임을 느낍니다. 느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걸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야당의 대표께서 이걸 뭐 간접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좀 명예훼손에 관련된 거죠.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지금 이슈나 사건이 많아서 죽은 분이 3사람이잖아요. 다 이재명 후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이에요.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고 그 전에 자살 기도도 한 번 있었어요.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다 측근이라고 믿지만 그 자살 시도한 과정에 이재명 후보 최측근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행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피람이잖아요. 집행을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주변에서 다 덮어 써라.
하는 굉장히 큰 압박이 없었다면 저런 그 큰 결심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는 얼마나 그 구린 게 많고 지저분한 게 많고 또 그 지저분한 걸 덮기 위해서 굉장히 무섭게 사람들을 억누르고 공포를 주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씀을 들어오면 하나도 확인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가정법입니다, 전부 다. 만약에 압박을 했다면, 뭐 전화로 협박을 했다면. 아니 유동규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아니 재판 유동규 과정에서 사건에도 뭐가 드러납니까? 근데 그냥 최측근이 통화했다는 통화만 사실이 했지. 드러났잖아요. 그 통화 과정에서 당신 죽어라, 당신이 다 책임져라 이런 걸 한 건 아무도 아니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 자살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들었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그 공당에서 정치 공세를 할 때는 정치가 공격할 때는 뭔가 사실관계 최소한 그 유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또는 전화를 받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유서에라도 이런 압박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라도 압박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객관적 사실 하나라도 있어야 단서가 있어야 그런 공세하는데 너무 많은 가정들을 놓고 그냥 그렇게 막연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 적절치 않고요. 그게 도리어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이나 양당에 대한 우리 여당과 야당 모두의 불신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좀 더 검찰과 아니, 경찰의 이 수사를 문제는 좀 제가 봤으면 한 가지만 좋겠습니다. 더 언급할게요. 이재명 후보랑 무서운 사람이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연상작용이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당장 이재명 친형 같은 경우도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친형은 정신병원 못 보냅니다. 보건소장이 거부를 하니까 나한테 왜 못 보내는지 10,000가지 이유를 달라. 그러면서 또 보건소장을 협박해서 좌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을 한다는 게 과거 사례로 입증이 돼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전혀 무관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다는 거죠. 자초한 거예요. 이건 후보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